자료 하나 보고 계세요? 보고 있죠? 그럼 이것은 여러분 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상가 건물임대보호법 위원회 좀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다른 게 바뀐 게 아니고 밑에 박스만 보면 돼. 밑에 박스 보면요. 주택임대보호법하고 그 다음에 상가하고요. 왼쪽은 상가는 왼쪽은 적용 범위고 오른쪽은요 차후선 변제예요. 거기 보면 서울시는 다 똑같은데 과밀업체 권역이 다 달라요.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다 달라요? 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이 또 달라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비교를 좀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주택일대하고, 그 다음에 상가에서 적용 범위하고, 그 다음에 상가에서 차후선 변제하고, 거기 보면 우리가 과밀업체 권역에 들어간 데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 쪽에 들어간 곳이 있고 안 들어간 곳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요, 잘 구분을 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 뭐죠? 상가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되어 있죠? 과밀업체 권역에 보면, 건이 아니에요, 권역. 과밀업체 권역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서울시 이렇게 돼가지고, 과밀업체 권역 부산시가 들어가죠? 적용 범위에요. 그런데 오른쪽이요, 차후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그냥 과밀업체 권역만 들어가고, 부산시는 안 들어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면, 뭐, 세종, 파주 다 들어가죠? 그런데요, 차후선 변제는요, 또 뭐 어디가 안 들어가요? 세종, 파주, 화성시. 여기는 안 들어가요. 알겠죠? 그러면 세종, 파주, 화성시는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차후선 변제할 때는 기타의 지방으로 지요. 기타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서로가요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 좀 이상이 됐죠? 적용 범위하고요. 차후선 변제 받을 임차인의 범위 그래서 여기는 부산시는 또 안 들어가요. 부산시는 어디로 들어가요? 이 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부산시는 광역시로 들어가요 또. 무슨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니까요 그것을 정리를 좀 잘 하시면 돼. 헷갈리게 돼 있죠 지금요? 자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 놓은 것이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자면 여러분요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를 보세요. 점유자와 회복자 이렇게요. 자 이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점유자 회복자에서 뭐가 나온다? 먼저 이렇게요 갑이 있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뭐다? 소유자죠. 소유자가 이거 미국서 살고 있어. 이 소유자가 기욱을 하죠. 내 땅 돌려달라. 그래서 애복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애복자 이렇게요. 이 사람이 이 땅을요 점유자죠. 점유자가 여기서 농사를 짓죠.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용을 들어갔죠. 비용이 500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수익이요. 수익이 5천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멸실시켰다. 멸실 훼손을 시켰다 이런 말이죠. 그럼 멸실 훼손시켰단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 남의 땅에다가요 건축 폐자재 있죠. 폐자재를요 불법 매립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땅을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이 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요 강남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땅을요 갑이 등기가 됐으니까 갑이 소유자죠. 미국서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 기구에서 보니까 어떤 놈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 나가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 땅이 아예 버려진 땅이었는데 이 땅을 농사 짓기 위해서 뭘 했다? 비용을 들여서 했단 말이죠. 참 좋게 경제할 수 있게끔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수익이 또 있죠. 수익이 또 5천 받았어. 그러니까 갑이한테 그럼 수익 그럼 나한테 5천 돌려달라. 서로 이렇게 싸울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멸실, 훼손 이렇게. 멸실, 훼손의 말이 뭐죠? 이것을 폐자재 같은 것을 불법으로 매립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가 201조예요. 201조가 과실수취권이다 이렇게. 과실수취권. 여기서 이 과실은 천연과실 있죠? 그럼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젖소에서 우유가 발생하죠? 그걸 천연과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우가 우유를 생산하죠? 그건 원칙적으로 천연과실 아니에요. 왜? 한우의 용법은 뭐다? 일하는 거고 고기죠? 그래서 원래 물건의 용법에 따라서 산출돼야지 오는 것을 천연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법정과실이죠?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은 물건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다? 이자하고 뭐가 있다? 차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천연과실, 법정과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용이익이 있다 이렇게 사용이익 이렇게 세 가지고요. 여러분 수치죠. 그래서 과실을 수치하죠. 과실 수치한단 말은 과실에 대해서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소유권을 뭐를 해? 취득한다 이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 그래서 과실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해. 누가요?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이것을요 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환 의무가 없다 이렇게. 그럼 과실 수치는 누가 하는 거죠? 그럼 과실 수치는 누가 하는 거죠? 그럼 누가 해요? 과실 수치는 선의 점유자. 그래서 선의 점유자가 하는 것이죠. 선의 점유자, 과실 수치는 선의 점유자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선의 점유자 누가 선의 점유자죠? 선의 점유자는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 오신하면은 오신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 정당한 근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이렇게.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요. 여기가 본권이 없죠? 본권이 없다. 이 본권이 없다 말이 누구를 얘기하죠? 여기는 소유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에 뭘 얘기한다? 임차인 이렇게. 임차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그럼 봐봐. 그럼요, 소유자가 누구죠? 소유자는 자주점유이죠. 그 다음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을 뭐라 한다? 타주점유죠. 타주. 여기는 자주점유고 여기는 타주점유죠. 알겠죠? 그래서 이건 자주, 타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 선의가 자주가 될 수 있고 선의가 타주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자주, 타주 이렇게 해요. 이것을 과실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의점이고 반대가 뭐죠? 반대가 악의점유자죠. 그러면 악의점유자는 첫 번째 누가 악의점유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악의점유자는 누구누구를 악의점유라고 하는 것이냐? 폭력이나 그 다음에 뭐다? 은비고 패소하면은 언제부터? 소재기 시부터 악의죠. 이 악의점유자의 공통점에서 뭐다? 첫 번째 과실을 말할 수 없다. 수치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수치하지 못한다. 만약에 이 악의점유자가 과실로 그러면 뭐죠? 잘못으로 이 말이죠. 잘못으로 과실을 수치를 못하죠. 잘못으로 수치를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대가를 뭘 한다? 보상해야 돼. 그런데요, 잘못 없이 수치를 못한다?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잘못으로 수치를 못한다? 대가를 보상하죠. 잘못 없이 수치를 못한다?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악의점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거기요. 자, 과실 수치권 그랬죠? 1번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요. 선의점유자는 두 번째 줄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봐봐. 선의점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줄거봐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소유자에게 써봐.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어. 우리는요, 손해를 입혔다고 하면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3번은요, 사용이익이죠. 사용이익이 또 과실이다.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고요. 만약 그런데 봐봐요. 여기 이 선의점유자가 고의과실할 때 과실이 있다. 선인데 이 사람이 선의인데 고의과실할 때 과실이 있어. 고의과실할 때 과실. 그러면 고의과실할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이 진다.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 고의과실할 때 과실이 있으면. 그러니까 선의이니까 과실을 수치하고 고의과실할 때 과실이 있으니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하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악의점유자죠. 악의는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그 다음에 폭력이나 은비 여기도 다 악의로 간주하죠. 악의는 어떤다? 과실을 수치하지 못하죠. 만약에 근데 과실로 그랬죠. 과실로 잘못으로 이 말이죠. 수치를 못하죠. 그러면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그런데 조그만 거 중요하죠. 과실 없이 수치 못한다. 대가를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게 시험에 계속 났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02조죠. 그럼 202조 봐봐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유. 그럼 책임 있는 사유란 말은 고의 과실로 이 말이죠. 뭐를 했다? 멸실하고 훼손을 했다 이 말이죠. 멸실하고 뭐를 했다? 훼손을 했다. 이 멸실을 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여기서 뭐란다? 선의이고 뭐다? 자주이다. 자주. 선자 뭐다? 현존이익이다. 그래서 현존이익을 반환한다. 그래서 선의이고 자주이면 현존이익을 반환한다. 선자
현존이다 이 말이죠. 선이고 자주. 그런데 선이가 아니고 뭐다? 악이거나 자주가 아니고 뭐다? 타주이면은 손의 전부를 배상한다. 전부.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요. 여기요. 선자 현존이다 이렇게 돼 있죠. 선이이고 자주이면은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죠? 항상 시험은 선의 점자가 이렇게만 나와. 선의 점자가. 그럼 더 이상 말이 없죠? 그럼 뭐로 추정한다? 자주로 추정하죠. 자, 두 번째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전세권자가 선의로. 그러면 전세권자는 무슨 점이죠? 타주죠. 그러면 타주는 아무리 선이어도 타주이면은 뭐 한다? 손의 전부를 배상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뭐냐면 봐봐요. 우리가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책임있는 사이로 점유물을 멸실훼손 하죠? 멸실훼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멸실훼손 했다 그러면 점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OX. 아무 말도 없이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이로 점유물을 멸실훼손하면 점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OX. O가 된다면 O. 왜요? 선자여도 현존 이익을 배상해야 되고 악이나 타주면 전부를 배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배상은 하는데 뭐다? 범위가 다르고 배상 책임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점유자는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것은 먼저 다른 국가고시에 났던 문제예요. 자, 다음에 203조는요. 203조 보기 전에요. 202조를 먼저 한번 보죠. 202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한 선자 현존이죠. 멸실훼손이다. 손해배상 책임. 여기 봐봐.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이로 멸실훼손하죠. 멸실훼손 그럼 맨 끝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알겠죠? 진다. 지는데 범위가 달라진다. 범위가. 선이고 자주이면 뭐다? 현존 이익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다? 손해 전부. 그러니까 1번 보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밑도 끝도 없이 맞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203조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비용 상환 청구권이죠.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을 봐봐요. 이때 203조는 뭐냐? 여러분 이것을 법률 관계죠. 여러분 법률 관계 다른 말로 무슨 관계다? 계약 관계다 이 말이죠. 자, 법률 관계, 계약 관계요. 여러분 여기 법률 관계, 계약 관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 관계, 계약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있다 그러면 또 임대차죠. 임대차 626조 이렇게요. 여기는요 절도범위죠. 절도범위다. 그러면 어쩌다 203조 이렇게. 만약에 그러면 임대차 종료 후 그러면 여기요 임대차 종료 후 그럼 뭐다? 계약관계가 끝났죠? 그러니까 203조에서 비용을 청구해. 전세권자다? 그러면 310조에서 비용을 청구해. 그래서 203조는요 계약관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없으면 203조, 있으면 그 법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때 비용이죠. 이 비용이라는 것은 뭐냐? 이때 비용이라는 것은 선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청구할 수 있고 악의 점유자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의는 뭐가 된다? 유치권이 돼. 그런데 악의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선의 점유, 악의 점유 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 그런데 악의 점유는 유치권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니까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비용에는 또 뭐가 있다? 비용에는 필요비가 있고 그 다음에 유익비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완전히 다르죠. 필요비는 또 뭐가 있어요?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 특별 필요비가 있다 이 말이죠. 이 통상의 필요비는 기기가 고장나거나 또는 마모가 된 경우 그래서 고장난 것을 수리하고 마모된 것을 교체하는 비용을 통상의 필요비라고 하죠. 이 통상의 필요비는 뭐다? 선의점이죠. 그러면 선의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과실을 뭐 했다? 수치했다 이 말이에요. 수치. 과실을 수치하면 청구를 못해요. 청구를 못해. 그래서 선의점이자 과실을 수치하면 청구 못한다. 그럼 반대로 무슨 점이자? 악의 점이자 과실을 뭐 하지 못한다? 수치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악이나 과실 수치하지 못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죠. 필요비는 악의 점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악의 왜? 과실을 수치 못하니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 필요비는 과실을 수치하든 말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무조건 이것은 청구를 해. 그러니까 특별 필요비는 과실을 수치해도 청구하고 수치 못해도 청구해. 그러니까 선의도 청구하고 악의도 청구해.
유익비도 선의도 청구하고 악의도 청구해. 그런데 통상의 필요비만 누구만 청구한다? 악의만 청구하고 선의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악이다. 그럼 과실조치 못하죠. 그럼 통상의 필요비, 특별 필요비, 유익비 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럼 여기요 유익비가 있죠. 유익비. 그럼 유익비는 뭐죠? 여기는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계량해야 돼. 유익비는 계량하고 가치가 뭘 한다? 현존해야 돼. 이런 봐봐. 여기 봐봐. 계량해야 돼. 계량. 가치가 현존해야 돼. 계량.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량하고 현존해야 돼.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유익비는요. 또 필요비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죠.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의 선택. 회복자를 뭐라 한다? 소유자. 회복자, 소유자의 뭐에서 선택. 그래서 점유자 선택하면 난리가 나죠? 그러면 뭘 한다? 상환, 기간을 뭐 할 수 있다? 허여.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필요비는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OX, X. 여기 목적물을 계량하는데 필요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를요 점유자의 선택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것이 필요비하고 유익비의 차이점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비용상환청권, 그 다음에 멸실훼손, 그 다음에 과실수취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볼까요? 비용상환청권 한번 보시오. 자, 203조죠. 203조는 계약관계든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 203조죠. 그런데 오른쪽이요.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한을 가진 경우 임대차죠.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 임대차는 몇 조? 626조. 전세권은 몇 조? 203조 이렇게. 자, 필요비죠.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죠.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못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물을 사용한 경우 사용했단 말은 뭐다? 사용이익이죠. 사용이익도 뭐다? 과실이죠. 그러니까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뭐다? 통상의 필요비죠. 과실을 수취하면 청구할 수가 없죠. 선의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지만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는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면 그따 쓰면 악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 이렇게요. 악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 이렇게. 악의는 통상의 필요비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유익비죠. 유익비의 중요한 키워드는 계량이죠. 두 번째 가치가 현존해야죠. 누구의 선택?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이다.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 알겠죠? 그러면 이 비용은 언제 청구한다? 3번 반환 청구를 받거나 줄거. 그 다음에 반환할 때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어. 봐봐. 우리가 점유자는 봐봐. 여기 점유자가 여기요 이 땅이 버려진 땅인지 알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료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트랙터 갖다가 뭐 정리하고 그렇게 했죠. 지금 오늘 2월 1일 날 비용이 들었잖아요. 오늘 2월 1일 비용이 들어갔다 해서 오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점유자가 비용을 다 들였는데 회복자가 나타나서 자기 거라고 돌려달라고 하죠. 언제? 2월 1일 날 비용을 투입했는데 10월 1일 날 회복자가 돌려달라고 그래. 그 반환 청구를 할 때, 반환 청구를 받을 때 또는 회복자한테 반환할 때 그때 내가 2월 1일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이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비용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치권 언제 청구하죠? 유치권? 비용을 청구했는데 비용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하죠. 그럼 봐봐요. 내가요 여기서 비용을 투입했어. 비용을 투입했는데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아.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아.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뭐란다? 내가 회복자한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서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달라고 하죠. 그런데 비용을 안 줘. 그러면 그때서야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용을 투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비용을 안 줄 때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비용을 2월 1일 날 투입했어. 그런데 10월 1일 날 반환을 청구해. 그럼 내가 뭐라 한다? 아 그래? 그러면 너 나한테 내가 투입한 비용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어. 그런데 비용을 안 줘? 그럼 그때 유치권 행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 청구하느냐? 비용은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요 나한테 회복자가 점유자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서요 뭐라고 얘기하냐? 등기를 말소해달라. 점유자 너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 등기 말소해달라고 소송이 들어왔다. 등기 말소 청구 소송. 그래서 등기 말소해달라고 청구해서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말은 물건을 반환해달라는 말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 너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 회복자가 점유자한테.
그 말의 뜻은 점유를 반환해 달라는 말이다. OX. 등기하고 점유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등기 말소를 청구한 것은 목적물을 반환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고. 알겠죠?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하니까 점유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알겠죠? 이게 우리가 16회인가 17회 때인가요?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아주 어려운 지문이에요. 알겠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것은 유일하게 우리 시험에만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다. 그게 바로 뭐다? 그럼요 4번이에요. 소유권이자 느끼 말소를 구해. 말소, 등기 말소, 줄거 등기 말소. 여기서 거기다 이퀄 비용 상환 아니 점유물 반환 청구 X. 점유물 반환 청구 X. 등기 말소는 점유물 반환 청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3번과 4번을 묶고 3번과 4번을 묶으라고. 묶었어요 3번하고 4번하고. 그러니까 이 등기 말소를 청구한 거지 점유물을 반환해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용상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니까 유치권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유익비 상환 청구의 경우 상환기간에 허여를 받을 때는 유치권을 성립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상환기간 허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요 우리가 유익비의 경우 유익비 우리가 비용적 유익비와 필요비를 지출하죠. 그럼 이것을 언제 내가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우리는 원래요 임대차에서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목적물을 반환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하죠. 그런데 203조에서 비용은 이때 비용은 유익비 필요비를 다 포함하죠. 이때 비용은 언제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할 때 비용을 청구하고 그때 주제라면 뭘 한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그런데 등기 말소를 해달라 이 말은 비용보조 점유물을 반환해달라는 말이 아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요 회복자가 나한테 당신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말소해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유치권을 행사해서 말소할 수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등기를 말소해 달라겠지 물건을 점유물을 반환해 달라는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